오늘 이재명 지사가 광주를 갔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는데 단연 여기서는 이재명 지사가 전두환 비석 밟은 거 요거거든요. 그 전두환 비석 밟은 장면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요거거든요. 근데 흙이 많이 묻어 있어서 원래 모습은 뭔지 한번 볼게요. 요거거든요. 이것을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82년에 전두환이 가명 보호소에서 자고 몰래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비석을 세웠는데 89년도에 그 비석을 정기시민이 가져와서 여기다가 묻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밟을 수 있도록 거의 한 10분 밟을 거예요. 윤석열 부분에 왔다 갔다? 여기는 지났습니다. 여기 지났습니다. 오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거 지나가지고 알고 있는 존경하는 분을 밟기가 어려웠지 않겠죠? 저 전두환 비석이요. 원래 전두환이 11공수여단에 82년도에 83년도에 11공수여단을 전남 담양으로 부대를 이전해요. 11공수. 그때 전두환이 거기를 방문합니다. 방문해가지고 이걸 세워요. 전두환 비석이라는 걸 세워. 그걸 갖다가 5.18 국립묘지에다가 전두환 비석을 때려박고 밟고 지나가게 만든 것이에요. 실제로 전두환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밟고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게 굉장히 괘씸했던 이유가 전두환이 5.18을 진압하고 나서 광주를 진압하고 나서 이게 83년도에 세울 때 성전비 개념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5.18을 그렇게 학살하고 나서 성전비 개념으로 세워서 그걸 뜯어다가 5.18 묘지에다가 사람들 지나다니는 길목에 이걸 깔아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동영상에서 나오면 윤석열은 못 밟았겠지. 존경하는데 어떻게 밟니? 아, 사이다 했다. 아무튼 이게 오늘 이재명 지사가 이제 광주를 갔다가 광주 가서 그 다음에 봉화로 지금 봉화 가는 이야기도 지금 곧 이제 뉴스로 나올 것 같은데 봉화 가는 장면에 찍힌 사진 한 장만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직접 찍어주네요. 여기저기 김남국 의원하고 누군가의 지지자일 거예요. 여기도 그린이 나오네요. 그린조이. 근데 나는 이 장면을 왜 갖고 왔냐면은 이 사람도 저폭일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어디 집회 같은 데 가면 누가 사진 찍어달라고 해.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뭐 푸나 조폭과 사진 찍어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 이야기부터 잠깐만 볼게요. 오늘 갤럽 여론조사 잠깐만 보겠습니다. 호감도 조사 이재명 32, 홍준표 31, 윤석열 28, 심상정 24, 안철수 19. 그 다음에 하나 더요. 여기 지금 연령별인데요. 연령별. 이거 자세히 보세요. 맨 앞에 있는 게 후보들마다 18세에서 29세 투표권이 있는 사람. 10대, 20대. 다음에 30대, 40대, 50대, 60대인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40대하고 50대 굉장히 높죠. 20대, 아니 30대도 마찬가지고 갤럽 조사로는. 그리고 윤석열은 60대 이상에서 굉장히 높죠. 그리고 홍준표는 10대, 20대에서 굉장히 높죠. 이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론조사가 그랬다는 얘기고 사자 가상대결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34, 윤석열 31, 다음 이재명 33, 홍준표 30 이 정도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정 따위 뭐 그런 여론조사들이 있잖아요. RN서치, PNR, 뭐 조원 CNI 요런 여론조사는 그냥 스킵하세요. 스킵. 아니 언젠가부터 그런 여론조사를 보면요 응답률이 안 나와 있어요. 응답률이 보면 찾아보면 3% 초반. 홈페이지 들어가 봐요. 진짜 홈페이지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 기사를 쓰던 놈들이 이재명 공격하려고 쓰고 막 윤석열이 이재명을 10% 이상 앞선다고 쓰는 그 기사에는 응답률이 유독히 안 나와서 안 나와요. 네티즌들이 꼭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시 댓글로 써줍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보면 요즘 갑자기 유선전화가 또 등장을 하더라고요. SBS에서 얼마 전에 했던 여론조사 보니까 갑자기 유선전화가 등장해가지고 또 지지율들 약간의 마사지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참 웃기는 거죠. 예. 자, 근데 지금 아까 그 봉화마을 가는 길에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고 요 사진 찍은 것이 어떻게 악용되는지를 보여준 사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대장동이 안 먹히니까 대장동과 이재명이 분리됐어요. 3단 분리돼가지고 이제 딱 이제 발사 성공을 했는데 결국에 남는 건 조폭 논란이었고요. 그 이야기 쭉 풀어가는 과정에 추미애 전 대표께서 이제 올렸던 그 SNS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 2대12 기자인가요? 네, 2대1. 2대12 기자가 추미애가 조폭과 사진 찍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쫙 올리면서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것은 부조리에 대한 저항정신, 비판정신입니다. 언론 종사자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위에서 시키니까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면책될 수는 없습니다. 화면이 안 나오는군요. 유대일리라서 그거 찾아보느라고. 뉴데일리였어요? 네. 기자의 질문에 사진 찍은 사람과는 전혀 모르며 대중정치인으로서 노출된 사진을 찍히는 경우 일일이 신분을 확인하고 찍히지는 않는다고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제가 국제 마피아파와 포즈를 취했다며 제목과 사진 설명 기사로 저의 공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왜곡하는 악의적 보도를 했습니다. 즉시 해당 기사를 내릴 것을 요구하고 차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주고받은 문자도 공개를 했고요. 그 중에 이제 그 뉴데일리 기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악용을 했다는 거예요. 국제 마피아 출신 이태호와 포즈를 취했다. 내가 이 사람 누군지 알거든? 최근 내가 들었거든? 이 사람이 최근에 경선할 때 윤땡모 의원 캠프에서 같이 일했어요. 이땡, 윤땡, 윤영땡. 내가 그래서 이게 이놈이 제가 알고 있기에. 땡땡찬.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선가역에서 중요 직책을 맡았던 놈이에요. 내가 알고 있어요. 옛날에 극렬할 때. 그 이재명 지사가 그 경선이 끝나고 나서 선가역하고 손절하잖아요. 네, 해체시켜. 너무 이상하니까. 네. 나중에 얘가 최근에 이 낙땡 캠프에 가서 같이 이재명 공격하는데 써먹었던 놈이에요. 저놈이. 내가 누군지 알지. 나한테 제보를 해줬었는데 하도 하찮아가지고 제가 방송으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 찍을 때 이 사람은 신분이 누군지 알고 찍습니까? 팬이라고 하면 다 찍어주지. 그렇죠. 진짜 웃긴 게 그래요. 아니 조폭을 뭐 미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폭도 사람이거든. 조폭도 사람인데 어쩌다가 범죄자였던 사람이 정치인하고 사진을 찍었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를 삼아. 그러면 범죄자 중에 왕범죄자 이명박, 박근혜 옆에서 포즈 잡고 취하고 있던 그 후보들한테 왜 아무 말도 안 한대요? 그렇지. 조폭은 그냥 조폭이에요, 얘는. 아니 진짜로 범죄성이나 뇌물을 주고받았으면요 사진 안 찍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렇지. 기록을 왜 남겨?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을 그 정신이면 범죄자 중에 범죄자 징역 20년을 넘게 선고받은 범죄자 박근혜 옆에서 포즈 잡고 있던 혹은 이명박 대통령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홍땡땡한테는 왜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명박하고 뭐 했냐 이거 안 물어보냐. 예. 자, 근데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어마어마한 걸 터뜨렸죠. 장영하 변호사.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어제 방송에서 알려드렸어요. 성남 지역에서 뭐 성남시장이나 국회의원 해보려고 용을 썼던 사람이고, 이재명 지사랑 번번이 대결이었고 떨어졌던 사람이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종류가. 네. 그러다가 나중에 국민의당도 가고 막 그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김부선의 변호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왜 소위 똥파리 애들이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실제로 김부선 막 응원하면서 뭘 보내고 김부선 자체를 지가 정식으로 써먹기 위해서 김부선 변호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장영하가 그 김부선 페이스북에 의하면
그 본인이 변호사로 도움을 주겠다 해서 김부선 씨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리고 그 마스크도 100만 원어치 사줬다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랑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말을 믿고 김용판이 폭로했다. 이런 건데 그게 사실은 가짜인지 알았다는 거죠. 김남국의 그 녹취는요. 그럼 이 녹취는 정확히 말하면 장영하가 그 박철민이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이 사람을 직접 만나러 가요. 그 박철민이 했다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나러 가서 사실 그 다 녹음되잖아요. 저 접견할 때 녹음된 바로 그 파일로 우리가 추정이 되는 거죠. 요거를 김남국 의원이 정보 공개 청구를 정확하게 해서 가져온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재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는 같은 변호사니까 장영하 변호사는 우리 같은 정필승 변호사가 축하합니다. 해주세요 이렇게. 그분은 혀가 안 짧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람 박철민이 뇌물을 건넨 통로로 지목한 인물 제가 맡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달을 했으면 솔직히 전달했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이게 나중에 여기서 뭘 누굴 도와준다고 거짓말 치면 나중에 제가 잘못되잖아요. 저는 있는 사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왜 직접 전달했다고 그럴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진짜로 은수미란 사람하고 이재명이란 사람을 아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대박이다 진짜. 야, 장영아 이 개 이런 씨. 자동이체에서 볼 일이 없었다. 이러는 거 아니야? 얘는 그러니까 이게 박철민이가 얘한테 얘 통해서 전달했다. 나는 감옥에 있었으니까. 근데 또 이 새끼도 감옥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얘를 만나러 갔어. 이재명하고 은수미 본 적도 없다는데 이걸 알고 있어. 얘는 지금 장영아가. 다음에 또 녹취. 객관적으로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시다. 혹시 이재명이 예전에 측근에게 돈을 신분한 적이 있어요? 돈 준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예. 끝이네. 아니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야 도둑놈이네 진짜. 야 장영아 이거 저 화면에는 없는데요. 제가 세 번째 참 이상하네. 그런데 왜 박철민이가 그런 제보를 저거 하려고 그럴까? 안 물어보셨어요? 아까 접견하신 것 같던데 했는데 말이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앞뒤가 안 맞다고요? 앞뒤가 안 맞는 것보다 조금 말이 약간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혹시 이게 지금 박철민이가 돈이 생각나서 이렇게 저렇게 작전하는 거 아닌가? 저도 그걸 진짜 모르겠어요. 엊그제부터인가 기사 나왔잖아요. 보고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지? 다 나왔네 시벌. 야 너 어떻게 돈 전달했어? 얘한테 그 얘가 지금 장영하랑 접견을 했더니 만난 적도 없다잖아. 이거를 장영하가 김용판한테 이야기하고 김용판이 다 얘들끼리 가짜인지를 알면서도 국정감사에 틀었어요. 얘들 징역 가야 돼요. 진짜 이거. 이런 돈은 변호사 면허 박탈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끄럽죠. 지금 민주당이 장영하까지 오늘 고발을 했거든요. 너무 심하네. 이런 애들이 아직도 공작이 통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이게 장영하는 여기에서 이걸 조작하는 데는 지금 가담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얘도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보면은 그 왜 그랬을까라고 물어보는 거 보면은 자기는 일단 이게 이 파일 자체가 조작됐다는 걸, 사진 자체가 조작됐다는 걸 알면서도 뿌린 죄가 가장 확실한 거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박철민이 지금 폭로된 바에 의하면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라 그러죠? 형집행정지로 나온 사이에 마약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형집행정지 기간에 안에 안 들어오면은 탈영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렇죠, 잡으러 가서 잡으러 가야 되는 건데 15일이 지나서 들어오고 이래도 봐줬다는 것은 거의 그 안에서 왕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나, 왕처럼 네. 비호를 받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사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이게 장영하가 말하기를 이걸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 시점이 9월 16일이에요. 9월 16일. 근데 지금 만난 건 최근에 만났어요. 크로스체크 안 했단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먼저 지르고. 그러니까 이거 어떤 거냐면 먼저 질렀어.
그러니까 이제 박철민이가 뭘 공개를 해도 되냐면 얼굴 공개해도 된다고 해서 공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조작으로 판명이 나니까 이제서야 그 박철민이가 지금 오늘 등장하는 이 인물한테 두 명 A씨, B씨가 따로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가갖고 이 사람들한테를 통해서 전달했다 이야기하니까 이제서야 장영아가 가서 사실이냐 아닌지 확인해보고 있는 거예요. 면피용인 것 같네요, 그러면 이거. 면피용이네. 그러니까 자기 말 맞다나 박철민을 처음 만났을 때 앞뒤가 오락가락 했다는 걸 자기가 이미 그때 느끼고 있었다는 거네. 이 진술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일단 발표를 하고 나서 나중에 너 왜 그랬니? 라고 했을 때 아니 저는 그 사람 말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상해서 확인까지 해봤습니다. 라고 이제 당사자 그때에서야 저는 의심할 수 있었다. 이 이후에서야 의심할 수 있었다라는 좀 약간 좀 면피성이 아닌가 하는 으로 만든 거다. 그런 못된 생각을 근데 잠깐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후 조치에 예.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팩트를 그 이전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충분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렇죠? 없을 순 없죠. 박철민이가 2018년에 그 돈다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죠. 그게 첫 번째고. 근데 이게 조작이다라고 들통이 나니까 그 돈은 사실은 2015년도에 이재명 후보한테 전달한 돈이 맞다. 또 한 번 더 억울을 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달했는데 그 A씨, B씨를 통해 전달했다. 그 A씨, B씨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니 나는 이재명하고 원수미를 만난 적도 없는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이게 만약에 녹취가 이렇게 밖으로 안 나왔으면 계속 우겼을 놈들이야. 근데 이게 엄청난 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정감사에서 틀어진 거잖아요. 근데 기사가 거의 없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랄 만큼 기사 포털에 아예 올라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좀 심하다 정말. 이거 대선을 흔들 만한 이슈예요. 조작을 알면서도 뭔가 이렇게 계속 들었다는 게. 네, 국회의원까지 가담해서. 이 새끼들 내가 봤을 땐 진짜 너무 심하다.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조폭은 상관없는 걸로. 다만 우리의 교훈. 아무하고나 사진 찍지 말자. 어떻게 싸먹을지 모른다. 푸나 조폭과 연관설. 네. 우리 고등학교 때는요, 이제 공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약간 조폭에 대한 환상이 좀 있습니다. 그 또래의 애들한테는. 근데 당시에는 느와르 영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치, 영화 때문에. 네. 주윤팔 이런 것 때문에 그 환상이 있긴 한데 그런 환상이 있는 애들한테 내가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인생 좆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조폭들이라는 게 사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뭐랄까요. 밑바닥 인생 사는 거고 일확천금 노려가지고 돈 따발 놓고 SNS 올리고 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결국엔 나중에 인생 좆되는 거야. 공중파 수준의 방송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 잣으로 정정합니다. 아니 근데 그 잣으로 이야기하면요 맛이 안 나요. 그냥 이렇게 욕하고 있는데 그 맛이 약간 고소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아이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쩌고 조폭도 끝났다. 사단 분리 성공. 정말 에이씨.